여러분, 만약 1년 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주식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대출을 지금 받을까? 기다릴까? 달러를 살까? 원화를 지킬까? 부동산은 오를까? 내릴까? 모든 투자 결정이 달라지겠죠. 특히 지금처럼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에는 금리의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상승장이 계속될지 아니면 조정이 올지 판단하려면 금리를 알아야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마스터키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테일러 룰입니다. 금리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테일러 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년간 한국의 기준 금리를 보시죠. 2020년에는 0.5%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3.5%까지 급격히 상승했죠. 2023년에는 3.5%로 계속 동결됐습니다. 2024년에는 어땠을까요? 한국은행은 21개월간 금리를 동결하다가 10월에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10월에 3.25%로, 11월에 3%로 인하했죠. 2025년에도 인하가 계속됐습니다. 2월에 2.75%로, 5월에 2.5%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2월 한국은행은 2.5%를 6회 연속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고금리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금리가 2.5%로 안정화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말부터 한국 증시에 유례없는 폭등장이 시작됐어요.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더니 4천도 가볍게 넘었고 급기야 2026년 초에는 5천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고 2차전지, AI 관련주들도 폭발적으로 올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3.5%에서 2.5%로 금리가 내려오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어요. 투자자들도 은행 예금보다 주식으로 돈이 몰렸죠. 두 번째, 글로벌 경기 회복입니다. 미국도 금리를 인하했고 중국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이었죠. 세 번째, AI 열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금리 0.5% 시절인 2020년에도 증시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코스피는 3천 수준이었죠. 금리 3.5% 시절인 2022년에서 2023년에는 어땠나요?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200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2026년 금리 2.5%에 코스피 5000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코스피 5000, 지금 사도 될까? 아니면 고점일까? 금리가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이 상승장이 지속될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다음 금리는 어떻게 될까? 그 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테일러 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테일러 룰이죠.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만든 이 공식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 금리 가이드입니다. 테일러 룰의 핵심 로직은 간단합니다. 적정 금리는 인플레이션 갭과 성장률 갭, 그리고 기본값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의 체온을 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과열된 거죠.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식혀야 합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낮으면요, 경제가 침체된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데워야 하죠. 테일러 룰은 이 둘의 균형점을 찾아서 지금 적정한 금리는 몇 %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테일러 룰이 금리 예측의 열쇠일까요? 특히 코스피 5000 시대에 왜 더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 연준이 실제로 이걸 참고합니다. 연준 의장들이 공개적으로 테일러 룰을 인용하고 FOMC 회의 자료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를 따라갑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이유, 역사적 정확도가 높습니다. 과거 30년간 테일러 룰이 제시한 금리와 실제 금리의 일치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정확히 예측했죠. 세 번째 이유, 미래 금리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테일러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높으면 인상이 예상되고 낮으면 인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갭이 클수록 변화의 폭도 큽니다. 네 번째 이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스피 5천이 지속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폭등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폭락하니까요. 그런데 테일러 룰을 보면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즉 코스피 5천이 계속될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테일러 룰을 보면 연준이 다음에 뭘 할지 알 수 있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수 있습니다. 테일러 룰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 지표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지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5%입니다. 원래는 2%였는데 2020년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후 사실상 2.5%로 상향됐죠. 인플레이션이 2.5% 이하면 안전지대입니다.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죠. 2.5%에서 4% 사이면 주의 구간입니다. 보통 금리를 동결합니다. 4%를 넘어가면 위험 구간이에요. 금리 인상 신호입니다. 2022년을 보시죠. 미국 인플레이션이 9%까지 올랐습니다. 연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금리를 0%에서 5.5%로 폭등시켰습니다. 그 결과 증시는 폭락했죠. 그리고 지금 2026년 2월 미국 인플레이션은 2.5% 수준으로 안정화됐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2% 초반대로 안정화됐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가 5천까지 오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연준의 실업률 목표는 3%입니다. 이게 완전 고용 상태죠. 실업률이 3% 내외면 이상적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니까요. 3%에서 5% 사이면 관찰 구간입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거죠. 5%를 넘어가면 위험 구간입니다. 금리 인하 신호예요. 2020년 코로나 때를 볼까요? 미국 실업률이 15%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준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리를 제로로 급락시켰죠. 수조 원의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 미국 실업률은 4.3%입니다.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한국도 2.7% 수준으로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이게 코스피가 5천까지 오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두 지표가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금리가 증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인플레이션도 높고 실업률은 낮습니다. 이럴 때 금리를 올립니다. 2022년이 바로 이 케이스죠.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실업률은 높습니다. 이럴 때 금리를 내립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가 이 케이스였어요.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인플레이션도 높고 실업률도 높습니다. 이럴 때 연준이 딜레마에 빠지죠. 증시는 혼조세를 보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인플레이션 2.5%, 실업률 3%입니다. 이럴 때 금리를 동결합니다. 지금 2026년 2월이 바로 이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5천까지 올라온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고 고용도 완전 고용 수준이고 금리도 2.5%로 적정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좋고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죠. 테일러 룰은 이 두 지표를 정교하게 계산해서 적정 금리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2월 테일러 룰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현재 금리는 적정하다. 당분간 동결이 예상된다.
이게 바로 코스피 5천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테일러 룰이 실제로 어떻게 금리를 예측했고 그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최근 사례를 볼까요? 먼저 2022년 1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미국 경제를 보시죠. 인플레이션은 7.9%였습니다. 목표의 3배가 넘는 수치죠. 실업률은 3.8%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기준금리는 고작 0.25%였어요.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인플레이션은 7.9%인데 금리는 고작 0.25%라니요? 이건 마치 불난 집에 난방을 틀어놓은 격입니다. 이때 테일러 룰이 가리킨 적정금리는 얼마였을까요? 약 7%에서 10% 사이였습니다. 테일러 룰이 제시한 금리는 7에서 10%인데 0.25%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7%나 됩니다. 이건 역사상 최대 수준의 갭이었습니다. 테일러 룰은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릴 것이다. 만약 이때 테일러 룰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2022년 초 코스피 3천 수준에서 주식을 전부 팔았을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테일러 룰의 예측대로 연준은 2022년 내내 금리를 올렸습니다. 3월에 0.25%포인트, 5월에 0.5%,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0.75%로 올렸죠. 2022년 한 해 동안 연준은 무려 7차례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말에는 4.5%까지 올랐고 2023년 중반에는 5.5%까지 올라갔어요. 1년 반 만에 0.25%에서 5.5%로 무려 22배 상승입니다. 그리고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코스피는 3,000에서 2,200까지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7%예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3%,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4%까지 떨어졌죠. 테일러 룰이 가리킨 방향과 실제 금리 움직임이 완벽하게 일치했고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볼까요? 2024년 중반 인플레이션은 3%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업률은 4% 내외를 유지했습니다. 테일러 룰이 가리킨 적정 금리는 약 4% 수준이었는데 실제 금리는 5.5%였죠.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실제 금리가 테일러 룰보다 높았어요. 즉 금리가 너무 높다는 신호였습니다. 테일러 룰은 말하고 있었죠.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할 때다. 만약 이때 테일러 룰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2024년 중반 코스피 2600 수준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을 겁니다. 실제로 연준은 2024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9월에 0.5포인트, 11월에 0.25포인트, 12월에 0.25포인트를 내렸죠. 5.5%였던 금리가 2025년 초에는 4.5%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도 따라 움직였어요. 2024년 10월에 3.25%, 11월에 3%, 2025년 2월에 2.75%, 5월에 2.5%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600에서 2800, 2800에서 300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5년 말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2.5%로 안정화되고 인플레이션도 2% 초반대로 안정화되고 반도체 수출이 폭발하고 AI 열풍이 불면서 코스피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12월 코스피 3,500에서 시작해서 2026년 1월에 4,000 돌파, 그리고 2월에 5,000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43% 상승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목표치에 가까워지면서 테일러 룰이 제시하는 적정금리와 실제 금리의 갭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2.5%로 6회 연속 동결 중이고요. 테일러 룰은 2022년도의 금리 인상도, 2024년도의 금리 인하도, 그리고 2026년의 금리 동결도
모두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증시의 방향도 정확히 예측했죠. 만약 테일러 룰을 알고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2022년 초에 테일러 룰을 본 투자자라면 코스피 3000에서 전량 매도했을 겁니다. 27% 폭락을 피했겠죠. 2024년 중반에 테일러 룰을 본 투자자라면 코스피 2600에서 매수를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5000이니 92% 수익입니다. 2025년 말에 테일러 룰을 본 투자자라면 코스피 3500에서 추가 매수했을 겁니다. 2개월 만에 43% 수익이죠. 테일러 룰을 봤다면 최소 30% 이상의 손실을 피하고 90% 이상의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코스피 5000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면 고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면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날 발표되는 게 NFP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매월 발표되는 미국 고용 현황이죠. 테일러 룰의 핵심 변수인 실업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리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발표되는 밤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숨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하나가 증시가 5% 폭등하거나 3% 폭락하거나 달러가 급등하거나 원화가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스피 5000 수준에서는 NFP가 더욱 중요합니다. 금리가 오를 신호가 보이면 증시는 급락할 수 있으니까요. NFP로 금리 방향을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고용 증가를 확인하세요. 보통 20만 명 이상 증가하면 강한 고용이고 15만 명 이하면 약한 고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 현재 경기 사이클을 파악하세요. 2026년은 안정기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에 가깝고 고용도 완전 고용 수준이고 금리도 적정 수준이죠. 이런 안정기에는 NFP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용이 30만 명 이상 폭증했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겁니다. 시장 반응은 증시 하락입니다. 코스피 5000에서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고용이 15에서 25만 명 정도 적정하게 증가했다. 이건 이상적입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리는 동결될 겁니다. 시장 반응은 증시 상승 지속입니다. 코스피 5000을 넘어서 5500, 6000도 가능해요.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부진하다? 이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에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겁니다. 시장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일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26년 1월 NFP를 볼까요? 2026년 1월 NFP가 13만 명 증가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인 7만 명보다는 높았지만 30만 명처럼 과열 수준은 아니었어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기가 생각보다 튼튼하지만 과열은 아니다로 해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낮아졌지만 금리 인상 우려도 없었어요. 그 결과 코스피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5000선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NFP를 읽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Bad is good, good is bad. 나쁜 것도 좋고 좋은 것도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안정기에는 이 역설이 특히 중요해요. 고용이 너무 좋으면 금리 인상 우려로 증시에는 악재입니다. 반대로 고용이 너무 나쁘면 경기 침체 우려로 역시 증시에는 악재예요. 적당히 좋은 게 가장 좋습니다. 투자자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앞으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NFP를 주목하세요. 이 숫자가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금리를 예측하고 코스피 5000 상승장이 계속될지 판단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도구,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테일러 룰 유틸리티입니다.
여기서 실시간 테일러 룰 금리와 실제 기준금리 그리고 둘 사이의 갭을 볼 수 있습니다. 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갭이 플러스 3% 이상이면 금리 인상 강력 시그널입니다. 코스피 5000에서 매도 타이밍이에요. 갭이 플러스 1에서 3%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5000에서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죠. 갭이 0%이면 적정금리니까 동결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5000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어요. 갭이 마이너스 1에서 3%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5000을 넘어서 6000도 가능해요. 갭이 마이너스 3% 이하면 금리 인하 강력 시그널입니다. 코스피 7000, 8000도 꿈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현재 테일러 룰과 실제 기준금리의 갭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는 미국 금리가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죠. 즉 금리 인하는 당분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 5000 상승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도구, CME의 패드워치입니다. 여기서는 다음 FOMC 날짜와 금리 인상 확률, 금리 동결 확률, 금리 인하 확률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FOMC 기준으로 보면 금리 동결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는 당분간 금리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코스피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예요. 만약 금리 인상 확률이 50%를 넘어간다면 그때는 코스피 5000에서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패드워치 활용 팁을 드리면요. 확률이 70%를 넘으면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률이 급변하면 시장 심리가 변한 거예요. NFP 발표 후에 확률 변화를 꼭 체크하세요. 세 번째 도구, 연준의 점도표입니다. 2026년 1월 점도표를 보면 대부분의 점들이 3.5% 수준에 모여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당분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즉, 코스피 5000 상승장을 위협할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는 뜻입니다. 매월 금리를 예측하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코스피 5000 시대에는 이 루틴이 더욱 중요합니다. 첫째 주 금요일 전에 할 일, 현재 테일러 룰과 기준금리 갭을 확인하세요. 갭이 플러스로 커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체크하세요. 확률이 30%를 넘어가면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인하세요. 3%를 넘어가면 경고등입니다. 첫째 주 금요일 NFP 발표일에 할 일, NFP 예상치와 실제치를 비교하세요. 30만 명을 넘어가면 과열 신호입니다. 시장 반응을 관찰하세요. 코스피가 급락하면 차익 실현 타이밍일 수 있어요. 패드워치 확률 변화를 확인하세요. 금리 인상 확률이 급증하면 위험합니다. FOMC 회의 후에 할 일, 점도표 변화를 확인하세요. 점들이 위로 이동하면 금리 인상 신호입니다. 연준 의장 발언을 체크하세요.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하세요. 다음 분기 전망을 업데이트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열쇠, 테일러 룰입니다. 테일러 룰은 금리 예측의 마스터키죠. 갭이 크면 금리 변화가 예고되고 갭의 방향이 금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방향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열쇠, 두 가지 핵심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2.5%, 실업률 목표 3%, 이 두 개만 추적하면 됩니다. 지금 2026년 2월 이 두 지표 모두 목표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5000까지 온 거예요. 세 번째 열쇠, 매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NFP 발표로 실시간 금리 방향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bad is good, good is bad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특히 코스피 5000 수준에서는 NFP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테일러 룰을 모르던 과거에는 코스피 5000 고점일까 더 오를까 궁금했고 뉴스에 휘둘렸고 시장 변화에 뒤늦게 반응했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룰을 아는 지금은요, 금리 방향으로 코스피 방향을 안다 확신이 생겼고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예측할 수 있고 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실전 적용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6년 3월 여러분은 이렇게 체크합니다. 테일러 룰을 확인하니 갭이 0%입니다. 금리는 당분간 동결될 거예요. NFP를 확인하니 고용이 18만 명 증가했습니다. 적정 수준이에요. 과열도 침체도 아닙니다. 패드워치를 체크하니 금리 동결 확률이 80%입니다. 시장도 금리 안정을 예상하는군요.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니 2.3%입니다. 목표치 이하예요. 완벽합니다. 결론, 금리는 안정적이다. 코스피 5천 상승장은 지속될 것이다. 투자 결정을 내립시다. 코스피 5천 수준에서 보유 지속, 추가 매수도 고려, 목표가는 5,500에서 6,000. 만약 3개월 후 코스피가 5,500이 된다면 10% 추가 수익입니다. 이것이 금리 예측의 힘입니다. 반대로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2026년 6월 NFP가 35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테일러 룰 갭이 플러스 2%로 벌어졌어요.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45%로 급등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스피 5천 수준에서 차익 실현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 올 신호거든요.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테일러 룰은 강력하지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다른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5천 시대, 테일러 룰 없이 투자하는 것과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이건 마치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의 차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눈 뜨고 운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역사적 고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리를 모르면 고점에서 사서 폭락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를 알면 고점을 피하고 상승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애틀란타 여는 사이트를 북마크하고 CME 패드워치 앱을 설치하고 다음 첫째 주 금요일을 캘린더에 등록하고 현재 테일러 룰 갭을 확인하세요. 다음 NFP 발표는 2026년 3월 7일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첫 실전 예측을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금리를 예측하는 투자자입니다. 코스피 5천에서 패닉할 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여러분은 미리 빠져나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더 오를 때 여러분은 끝까지 수익을 누릴 것입니다. 금리를 예측하는 자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지배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시장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오늘 배운 테일러 룰처럼 각각의 지표들은 시장의 특정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지표들을 하나씩 마스터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